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 주요 종목, 제 관심 종목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금요일장에서 이제 그 기관의 매도에 더해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급락했어요. 특히 이제 시총 상위 종목, 한 50개 종목 중에서 46개 종목이 하락했어요. 그러니 뭐 당연히 주가 급락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도 이제 뭐 셀트리온 이제 그 3인방이나 시젠 같은 이런 종목들도 이제 그 상위 종목들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 상위 종목들이 하락하면은 주가가 이제 지수가 급락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연쇄적으로 중저가 종목들도 이제 연쇄적으로 이제 하락에 가담 매도가 이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심리죠, 심리. 대형주들이 이제 상승하거나 하락해서 주가가 지수가 오르거나 내리면은 상승폭이 커지거나 뭐 하락폭이 커지면 상승폭이 커질 때도 이제 주들이 올라서 상승 흐름을 보인다면은, 상승이 확대된다면 이제 중소형주로 매기가 확산되는 것이고,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죠. 대형 종목들이 하락해서 이제 주가 지수가 이제 좀 낙폭이 커지면은 중소형으로 매도세가 이제 확산되는 게 이제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50개 중에서 46개 이제 시총 상위 종목이 이제 하락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중소 종목들한테도 이제 그 매도세가 확산돼서 많은 종목이 지금 하락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뚜렷한 재료가 없는 종목들 말고는 이제 다 하락했다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혼란스러운 장의 흐름이 나타나면은 뭐 테마주들 하면 옛날로 치면 이제 뭐 동전주 뭐 이런 뭐 몇천 원짜리, 뭐 지금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몇천 원 이하의 종목들이 뭐, 아니면 뭐 일단 그 테마주도 그냥 뭐 어떤 좋은 테마가 아니고 이제 뭐 어떤 뉴스를 이제 그 등에 업고 그 세력들이 이제 장난치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세력들의 장난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초보들이 많죠. 그 이제 뭐 추격 매수, 내동 매매 하면서 일단 뭐 급등하니까. 근데 이런 거 이제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테마주를 만들어줘도 이 초보나 주린이들이 뛰어들지 말아야 돼요. 그 내동 매매, 추격 매수 하지 말아야지 이제 그 작전이 안 맥히는데, 그걸 뛰어든단 말입니다. 뛰어들어가지고 고점에 물려가지고 돈은 다 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요. 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자, 이게 이제 그 금요일 날 상한가 간 종목들이단 말이에요. 상한가 종목들, 이제 한국파마는 이제 이게 코로나 치료제로 제대로 된 테마를 가지고 이제 3거래일 때 이제 상한가 쳤는데, 물론 마지막 어제 금요일 장에 이제 상한가 무너졌다가 이제 오후장도 다시 상한가 가긴 했어요. 그 뭐 인도 임상에서 이제 뭐 95% 효과 났다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이름은 대부분 이재명 테마주입니다. 여기 이재명 성안, 이재명 테마주. 그다음에 정치 인맥 관련된 거요. 그다음에 오리엔트 바이오, 이재명 테마주. 네, 이재명 테마주, 정치 인맥. 또 지니틱스, 뭐 요거는 좀 다른 소재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SM, 이재명 정치 인맥 테마주죠. 그다음에 또 봅시다. 상한가 간 거. 뭐 형지 IM, 네? 형지 ING, 요것도 뭐 이재명 테마주. 그다음에 오리엔트 전공, 요것도 이재명 테마주, 정치인맥. 그다음에 뭐 요거 이제 반도체 관련된 거고, 매직 마이크로. 이건 이제 뭐 상한가 간 건 아니지만 이제 상승폭이 큰 종목. 형지 엘리트, 이재명, 정다운, 이재명. 이거 보세요. 상한가나 상승 종목들이 거의 한 70~80%가 그 정치 테마주에 엮인 거예요. 뭐 그 밑에도 뭐 카스, 이재명, 안국약품, 이재명, GL팜텍, 이재명, 밑에 동신건설, 이재명. 이거 보세요. 상승 종목 대부분이 이재명 테마주입니다. 한 70% 이상이. 이게 뭐 제가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처럼 뭐 바이든이 무슨 뭐 환경 친화적인 정책 뭐 이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환경 관련 업종을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상승할 것이다. 뭐 이런 정치 테마주라면은
충분히 그럴 설득력이 있고 타당성이 있죠. 근데 이런 거는 우리나라 정치 테마주는 그게 아니에요. 뭐 이재명이가 무슨 어떤 정책을 펼 것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업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의 정치 테마주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건 보면 아시다시피 다 인맥주예요, 인맥. 그러니까 인맥으로 뭔가 연결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종목이 이제 상승한 거죠. 뭐 이재명이랑 친하다든가, 뭐 사주가, 혹은 뭐 사주가 옛날에, 뭐 대선 후보가 옛날에 뭐 이 업체에 뭐 근무한 적이 있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하고 엮어버리는 테마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말 그대로 작전입니다, 작전. 이런 거 뛰어들다가는 잘못하면 이제 타이밍 잘못 맞추면은 완전히 쪽박찹니다. 그러니까 뛰어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물론 지나고 난 다음에 뭐 상한가 치고 이러면 부럽죠. 부럽기는 하지만 그 부러움이 아주 달콤한 사탕입니다. 아주 잘못하면 그 사탕이 속에 독극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요. 그런데 이게 세력들이 이제 추격 매수가 계속 붙잖아요. 그럼 세력들은 계속 추격 매수가 이제 어느 좀 잦아들 때까지 계속 안 팔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 이런 것들이 뭐 추격 매수가 만약에 지속된다면 뭐 2번, 3번 상한가 치죠. 그러면 이제 세력들이 던지면 또 이제 뭐 떨어지는 것도 급락하죠, 급락, 그죠? 이제 매도도 쉽게 대응 못할 정도로 빠르게 급락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뭐 수확도 없이 그냥, 손실만 보는 상황이 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들. 자, 그건 그렇고. 자, 관심 종목 한번 볼게요. 뭐, 지금 상승 종목이 별로 없어서, 뭐, 그렇지 설명할 종목이 없을 것 같은데, 자, 뭐, 일단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삼성전자가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뭐, 이제 2% 정도 빠졌어요. 거의 한 뭐 지수 하락폭만큼 빠졌죠. 이거는 뭐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가 자체가 워낙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따라서 지수가 움직인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영향력이 커요.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래서 삼성전자가 거의 뭐 2% 가까이 빠졌으니까 거의 지수만큼이나 빠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뭐, 장중에 뭐, 이제 한 1%대 초반으로 낙폭을 많이 줄이긴 했지만, 결국은 다시 이제 하락해가지고 이제 이 정도까지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하죠. 뭐, 제가 저번에 어젠가 그제 보니까 뭐 3조, 4조 정도의 매도를 했더라고요. 삼성전자 한 종목에서만.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징줄만 하면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대한항공과의 합병, 감자, 3분의 1로 감자하면서 이제 합병한 부분에 대해 이후에 이제 재상장돼서, 어제부터 거래됐죠. 어제 이제 뭐 장 초반, 혹은 장중에 뭐 한 10% 이상의 어떤, 상승률을 보였지만 결국은 장 전체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보합권에서 끝났어요. 근데 이제 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어제 장이 안 좋아서 좀 이런 흐름을 보였던 것 같고요.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3분의 1로 감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종목을 90주를 들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요번에 감자 3분의 1로 감자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주식이 30주로 줄어드는 거죠. 대신에 거기에 맞게 이제 가격에 반영이 된 거죠. 가격에.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뭐 이게 거래 정지 되기 전에 5,000원대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뭐 그러니까 30% 감자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30 몇 프로. 그러니까 이제 5,000원대에서 지금 개수 대충 잡아도 535 뭐 그 정도 됩니다. 그죠? 5,000원대 후반 중반이었나? 후반이었나? 하면 그랬을 겁니다. 여기 나와 있나? 5,000원대가 아니고 4,000원대였네요. 4,200원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상증자 감자 발표가 난 다음에 많이 빠졌네요. 5,000원대에서, 그죠? 4,500원대에서 이제, 종목이 줄어들어도 자기 보유 계좌 주식 수가 줄어들어도 3분의 1로 결국은 이제 가격 면에서 그게 이제 상쇄되기 때문에, 손해보는 건 아니죠.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향후에 장이 좀 정상화 된다면은 아시아나항공 주가는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대웅제약이 어제 좀 상승 흐름이 좋았죠. 어제 장중에도 계속 한
7,000원 정도 선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막판에 이제 낙폭이 커지니까 대웅제약도 좀 낙폭을 줄여서 4,000원 상승한 가격이 끝났어요. 대웅제약이 뭐 특별한 이제 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호이스타정 그 서울성모병원 호이스타정 허가 초과 사용 신청은 들어왔지만 뭐 이런 이제 뉴스가 떴는데 뭔 내용이라면은 서울성모병원은 대웅제약의 호이스타정을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서울성모병원에서 그 뉴스 나온 거, 여기 이제 3시 반에 나온 뉴스인데 그 전에 나온 소식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 이제 대웅제약이 이제 호이스타정이 이제 저 성모병원에서 사용 치료제로 이제 사용이 된다, 뭐 이런 뉴스가 이제 떴다는 얘기죠, 어느 한 매체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금요일날 많이 상승한 것 같아요. 병원 측은 이제 그거예요. 자기네한테 신청이 들어온 거는 맞는데 이제 그 좀 기사 내용이 그 사실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이제 자기네 이제 그 심의위원회에서는 아직 그 허용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성모병원에서 이제 사용하기로 했다, 뭐 이거하고 좀 차원이 다르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뭐 식약처 허가도 받아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맞다면은 이제 월요일날 또 대웅제약은 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네요. 하지만 또 이제 상황이 달라져서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고 식약처 허가도 받고, 이제 식약처 입장에서는 이제 대웅 국산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걸 승인해줄 가능성이 커요. 병원에서 이제 사용하겠다 이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몰라요. 지금 일단 그 어떤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웅제약 주가는 흐름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대형 종목들은 뭐 다 빠졌죠. 뭐 카카오도 빠지고 매드팩토도 많이 빠지고 있어요. 매드팩토도 지금 어제 잠깐 반등했는데 다시 뭐 장의 흐름에 의해서 이거는 이제 또 이제 좀 많이 빠졌어요. 그죠? 여기 이제 매드팩토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시총 그 코스닥에서 좀 상위 종목에 속해가지고 좀 지수에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뭐 RF텍은 좀 덜 빠졌네요. 그죠? 자, 효성 TNC 제가 이거 효성 TNC 이제 며칠 전부터 지난주 내내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매일매일 설명을 드리는 종목들은 좀 이렇게 더군다나 이제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제가 관심 종목이 어떤 거를 새로 넣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제가 좋게 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이걸 관심 종목이 새로 넣었는데 보시면은 지난주 이제 월요일 대비하고 한 25,000원 정도 올랐네요. 지금 어제 그제 이제 3일 연속으로 이제 상승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설명은 이제 더 안 드려도 되겠지만, 그건 스판덱스의 수요와 그 공급 글로벌에서 이제 어떤 선두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효성 TNC의 그 공격적인 투자 전략, 그리고 이제 여기에 좀 고급 스판덱스 시장에서의 강력한 경쟁자였던 중국 업체의 디폴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효성 TNC한테 유리하게 시장이 돌아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날 리포트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토요일 날은 금요일 날, 네. 여기 보면 이제 리포트 브리핑 해가지고 이제 하나금투에서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투자 의견 바이, 네. 목표가 45만원 냈어요. 45만원 냈는데, 이제 요거는 아직 한 100% 정도의 거의 한 9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제가 이게 새로 집어여가지고 설명을 드린 종목들이 이제 효성 TNC, 그다음에 OCI 뭐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바이오, 특히 바이오 쪽 제약 쪽은 하락폭이 최근에 심해요. 매도량도 크고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신용 물량, 이제 B2 이런 것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바이오, 제약 바이오죠. 왜냐하면 개미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상승이 가팔랐던 종목들이 이쪽
바이오 제약 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 제약 분야의 자체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기보다는 그런 어떤 그 비투나 뭐 신용 물량 이런 거 부분에 의해 가지고 좀 이제 이게 뭐 기간이 있는 돈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그 만기가 되면은 그 이제 비투한 돈들이 이제 매도로 일관할 것이고 그러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뭐 이런 그런 것을 캐치한 사람들이 이제 매도를 일관해서 주가가 지금 굉장히 뭐 한 지난주 내내 거의 뭐 바이오 코스닥 이쪽은 이제 좀 빠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셔서 그리고 뭐 이날 금요일 날 또 보면 엔지캠이라든가 레고캠 이런 종목들이 좀 하락으로 전환했고요. 그다음에 신테카 바이오, 뭐 엑세스 바이오, 제일약품, 신일약, 뭐 에디톡스, 뭐 삼성바이오, 일양약품, 종근당, 뭐 신풍, 동국, 뭐 죄다 뭐 크게 빠졌습니다. 거의 뭐 주가지수 낙폭 수준 한 2%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하락을 했어요. 그중에서도 좀 특징적인 거 보면은 이제 뭐 메디톡스 같은 거도 이제 뭐 개미의 매수세에 의해 가지고 목요일날 좀 수요일날 목요일날 좀 상승했단 말입니다. 한 6,600원 정도 그거 다 반납했어요. 그죠? 네, 그거 뭐 하루 만에 금요일날 딱 다 반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3, 14일 동안 상승한 거는 그 영향이죠. 뭐 이제 그 주력 제품에 대한 그 법원의 판결, 네, 법원의 판결 그리고 또 이제 ITG 소송에서의 어떤 유리한 해석, 그러니까 유리한 해석을 누가 했냐면 개미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매 주체들 움직임 보면은 그날 뭐 오른 거 보면은 이제 개인들이 이제 매수세를 계속 이어오면서 이제 오른 거죠. 저거 한 거죠. 근데 이제 뭐 금요일 날에는 기관이 이제 대량 매도를 하면서 특히 금투 쪽에서 이 종목들이 좀 이 종목이 좀 하락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거의 다 반납했죠. 상승폭을 지난주, 그죠? 금요일 날 장에. 그 다음에 뭐, 일양약품 그래도 좀 많이 안 빠졌네요. 이건 뭐, 러시아에서 여전히 저거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풍제약, 동국제약, 이런 것도 빠지고요. 근데 제일약품도 많이 빠졌고요. 제일약품은 뭐, 제가 계속 너무 많이 말해가지고, 또 더 이상 뭐 얘기 안 해도 뭐, 좀 짐작은 대충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이제 OCI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 OCI가 좀 흐름이 좋게 이어갔었는데 금요일날은 좀 빠졌네요.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9만 원대에서 10만 원대 이제 점핑해가지고 올라서가지고 지금 10만 원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OCI도 제가 이제 뭐 설명을 좀 거의 매일 드렸던 종목인데, 이것도 좀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네. 흐름이 좋죠.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차트 그림이 굉장히 좋은 편이죠. 그죠? 쭉 올라왔잖아요. 그죠? 한 6만원대에서. 네. 자, 그리고, 유도 제가 이제 지난주 좀 설명을 많이 드린 종목입니다. 요거 이제 영화 제작사죠. 이제 컨텐츠 만드는 업체인데, 컨텐츠 뉴스가 많이 나왔죠. 일단은 뭐, 쿠팡이 쿠팡 플레이라는 OTT 진출하면서 또 미국 나스닥 상장하면서 이제 이런 컨텐츠 만드는 업체들이 좀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제이 컨텐트리, 그다음에 여기 또 있죠. 몇 개 업체. 그 업체들이 좀, 상승폭을 좀 이제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흐름이 좀 괜찮아요. 그죠? 7,000원대부터 8,000원대까지 올라섰어요. 어제 같은 하락장에서도 이제 플러스 됐고요. 근데 이제 상승장이 이제 이 정도의 어떤 매수세고 상승 여력이면은 상승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상승폭을 보일 수 있겠죠. 꾸준하게 좀 이렇게 가지고 이것도 4,000원대에서 이제 네, 지금 급등한 거죠. 보시면 이제 흐름이 보면은 좀 나오잖아요. 그죠? 4,000원대에서 작년 말에 좀 쭉 올라가서 지금 거의 한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한국콜마는 이제 화장품 산업에 대한 기저효과, 때문에 이제 화장품 업종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실적 회복 기대감 때문에 아모레퍼시픽도 오르고 한국콜마 홀딩스도 저번에 제가 또 말씀드린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 비롯해가지고 화장품주들이 좀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제 김혜미 이제 K4투자증권 연구원 이제 리포트를 낸 것 같아요. 아모레퍼시픽 실적은
기저효과와 온라인 중심의 사업 재편으로 이제 올해 상승으로 좀 전환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제 분석을 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화장품도 전반에 대해서 이제 비슷한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뭐 잘 나가던 종목들 다 빠졌고요. 한 2%대 안팎. 근데 시젠 또 이제 거의 뭐, 8,000원 정도 빠져가지고, 이제 이게 좀 매출 상승한 것 같은데, 뭐 상승한 거 다 빠졌어요. 그죠? 17만 9,700원에서 좀 상승했었는데, 3일 정도 상승했는데, 그 하루 만에 다 뺐습니다. 자, 시젠 또 이제 그 코스닥 상위 종목으로서 이제 좀, 이런 흐름을 보인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제 좀 하락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좀 커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네,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는 좀 하락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고점 찍고 32만 2천 찍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그 신압으로 이제 이렇게 좀 하락하는 뭐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큰 그래프를 보면은 대충 이게 하락하는 추세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랑비 옥조듯이 이제 그 손실 보지 마시고, 이제 뭐 시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가 원인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코로나가 좀 줄어들 어떤 모멘텀이 발생하면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 뭐 다 빠졌고요. 뭐 기아차, 현대차도 이제 뭐 애플과의 협력에 의한 그 상승은 다 반납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뭐 네, 그 상승할 때가 요때쯤이었죠. 20만 6천 원에부터 24만 6천 원 요때까지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이틀째 상승한 거 반납 다 했고요. 이제 또 이제 뭐 추가 하락한다면은 이제 결국은 이게 왜냐면 이제 현대차가 확실히 밝혔죠. 자기네는, 이제 뭐랄까 좀 그 애플의 제안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 좀 오케이 하지 않았다. 지금 검토 중이다. 이 정도 수준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애플도 그렇죠. 애플도 이제 현대차에만 이제 제안을 한 게 아니라 이제 관련 업종에 여기저기다 많이 제안을 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좀 그 약간 실망 매물 같은 게 나온 것 같아요. 현대차가 잘하는 거죠. 괜히 뭐 그냥 거기에 막 부응해가지고 괜히 이제 희망적인 뭐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죠. 자, 뭐, 잘 오르던 CL제당도 이제 많이 내렸고요. 2% 넘게. 뭐, 셀트리온 3인방, 이거 뭐, 임상, 코로나 치료제 임상 결과가 생각보다 이제 효과가 좀, 좋지 않게 나왔죠. 그래서 뭐, 낮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뭐, 3인방이 이틀 연속으로 급락해가지고, 뭐, 거의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이틀 만에 3일 만에 거의 한 4, 5% 정도 빠졌어요. 이게 3인방이 다 똑같죠.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모두 3인방이 이제 그 코로나 관련 치료제에 관련돼서 이제 급등했었는데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20만 원 넘게 올랐던 것 같은데, 네, 26만 8천 원까지 올랐는데 18만 원이니까 거의 10만 원 빠졌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건 타격이 좀 큰 것 같고요. 뭐 한국파마 이거 아까 얘기한 거 아닌가? 네, 시황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린 건가요? 뭐 해간 이제 또 상한가 쳐가지고 3일째 상한가 쳤어요. 이거 뭐 장 초반에 상한가 갔다가 장중에 이제 장 시황 주수가 빠지니까 이것도 같이 이제 상한가 무너져가고 있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다시 이제 상한가 마감해서 결국은 장 종료도 상한가로 끝냈어요. 네, 그래서 한국파마는 이제 뭐 코로나 치료제 뭐 임상 결과 이제 90% 이상의 효과가 났다는 점 때문에 지금 상승을 보인 것 같아요. 네, 코스맥스도 아까 제가 이제 한국콜마처럼 이제 그 종목 브리핑을 짧게 좀 몇 번 드렸던 종목인데, 뭐 화장품 OEM 제조업체, ODM이기도 하죠. 이제 뭐 그 한국콜마하고 쌍벽을 이루는 업체인데, 요게 이제 지금 상백원, 좀 더 적게 빠져서 상대적으로 적게 빠졌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이것도 이제 옛날에 10만원 넘었던 종목이죠.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어요. 그쵸? 네. 네, 하이닉스도 좀 많이 빠졌고요. 하이닉스도 한 3,000원 입전 30% 빠졌습니다.
뭐, 그러니까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이 정도 빠졌으면은 뭐 주가 지수가 상승을 기대 안 하는 게 낫죠. 그죠? 네. 그렇다고 뭐 중소형주가 그 뒤에 따르는 종목들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자, 네이버 카카오도 어제 한 3% 넘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수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그죠? 네이버 카카오가 두 대 이제 좀 많이 빠졌는데, 이건 무슨 영향일까요? 뭐, 이제 뭐, 글쎄요. 뭐, 그냥 뭐, 많이 올라서 판 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또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서 판 거, 그리고 이제, 이 인터넷 플랫폼주가 물론 안 좋은 소식들이 있긴 해요. 뭐, 일단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일단 이런 업종에 대해서 좀, 규제를 가하고 있고, 뭐, 이제 가할 것이고, 가할 예정이고, 이제 정책상 그래요. 뭐, 아마존이나 이런, 네. 그 중국에서도 뭐, 알리바바 이제 뭐, 지금 중국 정부한테 굉장히 핍박받고 있죠. 그 우리나라도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지배적 사업자가 어떤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더라도 거기서 지배적 사업자가 돼버리면은, 좀, 아무래도 견제가 들어오는 건 사실이니까, 그죠? 네. 네, LG화학도 이제 100만원 깨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3% 넘게. 자, 그리고 뭐, 다른 배터리주 삼성 SDI도 이제 많이 빠졌고요. 5G 종목도 싹 다 빠졌네요. 엄청 한 1%에서 2% 사이에 다 빠졌습니다. 그죠? 네. 녹십자가 상승을 했는데, 녹십자는 어떤 뉴스가 있어 상승을 했을까요? 자, 녹십자가 뭐,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상승한 걸까요? 네. 이거는 이제 엊그제 나온 뉴스인데, 글쎄요, 뭐, 이제 뭐, 어떤 관련 뉴스는 지금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개미하고 기관이 좀 매수를 했는데, 아무래도 녹십자는 지금 이제 재료가, 이제 혈장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치료제, 이제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죠. 아까 대웅제약하고 같이요. 대웅제약, 녹십자,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이제 정부하고 이제 간담회를 열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대웅도 올랐고요. 녹십자도 지금 한 1.96%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종군당은 참석을 이제 안 했죠. 녹십자하고 대웅제약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지?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은 근데 이제 임상 결과가 나오면서, 좀 수치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이제 빠졌지만, 대웅하고 이제 녹십자는 지금 상승으로 이제 마감을 했어요. 자, 뭐, 화장품주 아까 말씀하셨듯이, 케이프 투자증권에서 나온 애널의 발언에 의하면, 기저효과에 의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영업 방식의 변환, 이런 거, 이제 온라인 통한, 매출 상승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상대적으로 LG생활건강보다 좀 좋은 흐름을 최근에 보이고 있고요. 금요일도 이래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네, 흐름이 괜찮죠? 그죠? 20만 원 초반에서 이제 22만 원까지 치고 올랐잖아요. 그죠? 네.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설화수 같은 게 이제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시장에서 고급 화장품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는데 그때 주가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액면 분할하고 막 그랬었죠. 그죠? 근데 이제 LG 생활건강의 후가 이제 그거를, 시진핑 부인의 모멘텀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고급 화장품 시장을 완전히 점유율로 확 넓혔죠. 그래서, 이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가 타격을 좀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신기일전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새로운, 판매망의 어떤 온라인 판매망의 강화 뭐 이런 걸 여러 가지 뭐 대책을 많이 강구해서 좀 실적이 좀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DB 하이텍도 이제 뭐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력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흐름이 좀 좋은 편이죠. 그죠? 네, 4만 원대에서 이제 5만 원대 후반까지 치고 올랐어요. 빅히트도 이제 어제 15일날 보호예수 물량 나왔죠. 보호예수 물량 풀렸죠. 그죠? 3개월 풀리는 바람에 이제 좀 급락했습니다. 여기 엊그저께 이제 한 15,000원 올랐을 때 이제 BTS가 무슨 빌보드에 1위 해가지고 올랐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죠.
근데 그거는 명분이고, 사실상 뭐 빅히트가 빌보드 뭐 얘기 나온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번에도 나왔었고, 뭐 그래도 설사 그게 제로로 먹힌다 치더라도 이 정도로 이제 오를 제로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실제로는 이제 15일 날, 이날 그 금요일 날 이제 그 보예수 물량 풀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비싸게 팔려고 이제 의도적으로 끌어올린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제 결국은 이때 상승분이 거의 다 반납이 됐어요. 이틀 동안 하락하면서. 빅히트는 결국은 뭐 이 맞추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SM이라든가 또 뭐 YG라든가 뭐 JYP 이런 거 하고, 그 뉴스가 뭐 어떤 뉴스가 있나요? 뭐 특별한 뉴스는 없는 것 같은데, 그죠? 네. 뭐 상승할 만한 뚜렷한 뉴스, 그죠? 네. 셀리버리가 좀 많이 올랐네요. 한 3.55% 정도 올랐는데, JP모간 컨퍼런스에서 안구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효과 발표 이래가지고 이제 JP모건에 참여를 했나봐요, 이 업체가. 그래서 이제 구간이 통해 가지고 눈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조직이 염증이 생기면은 이제 실명에 이를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좀 치료해주는 그런 이제 약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효과가 좋게 나왔나봐요. 그래서 좀 이제 그 발표를 하면서 좀 제로로서 좀 부각이 된 것 같아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다시 10만원 깨졌고요. 3% 빠져서. 이것도 많이 올랐죠. 아까 그것처럼, 뭐, 이런 것처럼. 자, SEM, YG, 뭐, JYP 싹 다 빠졌고요. 네, 뭐, 이렇습니다. 대충.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제 하락 종목이 워낙 많으니까 상승 종목들도 이제 뭐, 뚜렷한 이제 좀 재료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좀 상승을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밖에도 뭐, 이제, 제가 이제 뭐, 관심 종목으로 두고 있지 않은 또 많은, 종목들이 있겠죠. 그, 특징을 가진 종목들이. 네. 결국은 뭐, 이런 이제 장세에서는 이제 자기가 뭔가 뚜렷한 호재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잘 선점해서 이제 뭐, 단타를 치든가 하는, 어떤 짧게 끊어치는 전략도 필요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제 아예 장기로 들고 가버린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이제 금요일날 이렇게 좀 안 좋게 끝났고, 이제 월요일날 좀 봐야 되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랄까 좀 지금, 실적은 좋게 내고 있지만, 이제 지금 삼성전자하고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될 만한 건 이제 대만의 TSMC거든요. 네.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력, 지금 이제 삼성보다는 거기가 좀 더 실적도 좋죠. 근데 지금 인텔에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외주를 준다고 하는데, 지금 뭐 TSMC나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뭐 요즘에 뭐 이렇게 기사를 읽어보면은 TSMC 쪽으로 좀 기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삼성전자가 좀 불리해질 수 있겠죠. TSMC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뭐 이렇게 투자 금액이 한 30조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삼성은 한 10조 정도밖에 안 되죠.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좀 TSMC가 그 반도체 시장에서의 삼성전자하고의 격차를 좀 더 벌릴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삼성전자가 투자를 이렇게 많이 못하는 이유는 이제 이재용 씨가 지금 여러 가지 재판에 계속 진행 중이고, 이래서 이제 최근 3년 동안 어떤 공격적인 어떤 투자를 결정을 못했다고 그래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 한 3년 전에 이제 하만, 전장업체 하만을 인수한 이후에 이제 뚜렷한 뭔가 이렇게 뭐 인수합병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대기업들이, 대그룹들이 인수합병이나 뭐 합작 이런 걸 통해 갖고 지금 경쟁력을 굉장히 확보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이재용 리스크 때문에 지금 뭐 그런 거를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이제 탄원서 냈죠. 이재용이가 좀 원만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 뭐 이런 탄원서로 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죠.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기업력 경쟁력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게 될 것이고, 대만도 물론 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 이제 이런 이제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좀 원만하게 이제 투자 활동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그게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SK, 뭐 LG, 이제 3세들, 뭐 3세인지 4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그 현대차의 정의선, 뭐 그다음에 뭐 LG 구광모, 뭐 그다음에 SK 뭐 최태원이 뭐 이런 이제 그다음에 저기 하나 뭐 김동관인가요? 뭐 그런 이제 젊은 뭐 40, 50대 경영자들이 이제 물려받으면서 전부 다 이제 지금 공격적으로 M&A하고 사업구조 재편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삼성도 이제 물론 이재용이 이거 3세인가 4세인가 모르겠는데, 근데 삼성은 지금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최근에만 놓고 봤을 때도 보면 LG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히 좀 인수합병 뭐 캐나다 전장업체하고의 어떤 맞죠? 뭐 현대차도 그렇고 뭐 이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은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 상태로 좀 더 이제 재판이 좀 더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은, 좀 시간이 좀 더 진행되면은 아무래도 경쟁력을, 지금 걔네 TSMC의 가장 경쟁력을 이제 위협하는 경쟁자가 삼성전자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근데 삼성전자하고 격차를 확 벌여놓으면 이 시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잘못하면 이제 TSMC를 따라잡기가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마냥 이 상태로 진행된다면 마냥 좋을 수만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뭐 10만 전자, 9만 전자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유동성의 힘으로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거고, 지금 그런 부음 비슷하게 일고 있잖아요. 새로 뛰어든 개미들이 적립식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또 과거에 삼성전자의 예를 봤을 때도 뭐 10년, 20년 삼성전자 계속 샀더니 나중에 뭐 결과적으로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뭐 엄청나게 큰 돈이 되어 있더라, 뭐 이런 사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또 새로 뛰어든 개미들이 변동성에 베팅하기보다는 이런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러니까 삼성이 과거에 그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근데 지금 워낙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유동성이 이제 치밀어 올린, 주가를 치밀어 올린 부분도 상당히 좀 비중을 차지한다고 저는 보여져요. 네, 하여간 뭐 금요일장의 종목 마감, 이제 관심 종목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몇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